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더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억 2천만 개에 따른 테더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가장 높은 테더가 시총 4위를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억 2천만 개에 따른 테더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트랜잭션 블록 높이는 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 테더사에서 24번째로 신규 발행으로 연초 이래 발행 규모는 20억 6천만 테더 정도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앞으로 테더를 이만큼 많이 발행을 했다라는 측면은 조만간에 추세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의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쪽의 비중이 많이 현금화된, 어떻게 보면 현금화된 스테이블 쪽으로 많이 피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많이 밀리게 되는 가능성이 조만간에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그 물량이 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추가적인 발행이 좀 진행이 된 게 아니냐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맥스가 대규모 청산 후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감을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트맥스 보유 물량이 13일 기준으로 해서 폭락과 함께 발생한 대규모 포지션 청산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29일 기준에서는 비트맥스가 24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13일 기준 시점의 폭락 전에 31만 개보다 7만 개 감소한 수치를 볼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비트맥스에 대해서 그 시간대 비해서 등락폭이 거의 22% 이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문제성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비트맥스에 대해서 물량이 좀 감소한 게 아니냐, 다른 거래소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 활용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해당 트위터를 통해서 한 달 전에 이더리움의 외식값을 치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사용처는 광범해지고 있으며 물론 심플하게 전통적인 암호화폐 기능으로만 활용해도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소식이 꽤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 프라이버시 강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다음 단계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라이버시 솔루션 토네이도와 별개로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스텔스 주소 방식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토큰을 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외 퍼블릭 키로 임으로 일회용 수신 주소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방안도 있지만 수신자가 모든 전송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일부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능성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프라이버시 강화 솔루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프라이버시 강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EU에서 이야기하는 GDPR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강화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점 제시는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보다 먼저 앞에 있는 SV 캐시가 반감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있는 이 두 개에 있는 비트코인 계열에 있는 코인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인데, 이 기사 내용에서는 앞으로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채굴 업체들이 조만간에 물량을 많이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 전기세, 냉각세, 임대료, 서버 유지, 보수비, 인터넷 접속비, 인건비, 보험세, 법률 서비스, 세금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정에 대한 체인지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물 부분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해시레이트도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주장이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실정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 현재 과거에 2017년도 마이닝 수익 기준을 보았을 때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해당 그래프를 보셔도 아마 아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속적인 수익률 수준에 대한 저하가 앞으로 매도의 증가가 될 것이고, 항복을 하고 철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효율 마이너에 도태되는 시장으로 앞으로 채굴도 상당히 주도하는 채굴회사들이 거의 다 쟁취를 할 것이고, 중소형 채굴회사들은 거의 다 시장을 떠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담겨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비트코인 캐시 SV가 반감기가 지나게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해석적 관점으로 이 기사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저도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물량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채굴칩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채굴 회사에 대한 그런 점유율도 어느 정도 재편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채굴 회사들이 꼭 던진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얘네들이 다 약속한 시간대 분초까지 다 맞춰가지고 일시적으로 매도 시점을 다 던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채굴 업체가 던졌다고 해서 캐나다와 나머지에 있는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다 뭉쳐가지고 야 우리 한날 1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팔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들 고정비 지출 내역에 있는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제각각 던지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평시 기준으로 보면 다 제각각이니 그렇게 많은 약세를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최근에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은 파슨 상품 거래소에 있는 고래입니다. 즉, 이 세력이 앞으로 롱을 던질 거냐, 숏을 던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물량이 꽤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숏으로 가겠지만, 약간의 어느 정도 있는 이 파슨 상품 거래소에 있는 고래들이 롱에 대한 근거치가 조금 더 높으면 롱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물량을 던진다고 해도 이쪽에 거래 물량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뽑는다고 하면 이렇게도 흘러갈 수도 있겠죠. 이거 플러스 이거가 동일시하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좀 많이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거의 좀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빗썸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 마이 아이디를 합류시켰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빗썸은 마이 아이디 기반으로 신원 증명을 활용하는 성장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향후
마이 아이디 기반 시스템 구축이 완료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 등의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며, 마이 아이디가 도입이 되면 회원의 신원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서 개인정보 등의 보안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BMW에서 블록체인 공급망 솔루션 파트체인을 올해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트체인의 초기 버전은 전세계 참여자가 연결하는 복잡한 공급망에서 즉각적인 데이터 가시성을 확보하고 부품을 출적하기 위해 설계가 되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BMW 공급망 부분에 담당하는 안드레아스 웬트 이사는 올해 공급업체 10곳에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더 많은 협력사에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또 연기시켰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질병에 대한 영향도 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당 법안은 올해 초에 통과 예정이었으나 질병으로 인해서 대책 마련이 모든 입법안이 지연이 되어가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가상자산 유통과 발행, 결제 이용과 규제 주요 내용이 모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지 우리한테 매우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법안이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다. 왜냐? 질병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한 절차가 지금 거의 메인 주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덩어리도 상당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입법안이나 G20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서브에 대한 내용으로만 다뤄지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걸 미리 또 알아볼 수 있는 또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OTC 플랫폼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체인파트너스가 8일부터 클라우딩 펀딩을 진행을 시켰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OTC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매우 물음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체인파트너스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코인덕 빼놓고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치가 나온 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벌이가 될 만한 그런 소재거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이 카드를 꺼내신 것 같은데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되는 투자금 같은 경우는요, 특근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준수와 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간 유치되었던 투자금 대부분은 제품 개발 및 R&D에 사용했다는 게 체인파트너스의 설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래소와 제값 등 기술 시스템을 모두 완성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상 소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는 물음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표님도 만나봐서 알았는데 취지는 좋은데 성공 구도가 좀 부재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이 이용하는 DID 표준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동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개인 신원 정보를 중앙기관이 아닌 이용자 스스로 관리하겠다.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식별 체계이다. 최근 비대면에 대한 거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에 따른 표준을 마련한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이미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삼성 SDS, SKT, KT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이콘 루프가 잠깐 언급되기도 했는데 거기는 조금 기술이 부족하고 차라리 코인 플러그가 조금 더 낫고요. 라운 시큐어 정도나 시큐브 정도가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요새 바이낸스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공략을 좀 다각화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인마켓캡 인수 추진한다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마켓캡 인수가 성사될 경우 암호화폐 분야에서 대규모 인수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암호화폐 쪽에 대한 이슈는 거의 가장 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금융시장권으로 보면 이건 그렇게 큰 소식은 또 아니에요. 네, 코인마켓캡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2억 720만 명이 코인 마켓캡 사이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래픽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바이낸스 측면으로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아이쇼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요. 네, 4월 6일자에 네오에 대한 소식이 눈에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4월 8일자에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 일정이 있었다는 거에 따른 대응을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토렌트가 4월 11일 날 스냅샷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또 반감기 부분이 있으니 꼭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출처를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 나온 김에.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비트코인 골드.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외 나머지 코인들과 함께 해서 4월 22일자에 블록체인 서밋이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있는 게 스토르에 대한 소식이 4월 22일자에 애틀랜타에서 행사가 하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이 4월 25일자에 또 회의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네. 블록체인 회의가 4월 28일자에 또 있고요. ABBC 코인이 에어드롭이 30일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레이븐 코인에 따른 포크 일정이 30일자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